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그 영재학교반 설명회를 했고, 내일은 이제 과학고반 설명회를 하고, 오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되시는 어머님 자제분들을 위한 여름학기 프로그램 설명회를 이제 계획해서 오늘 합니다. 근데 이제 오실 때마다 어머님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다 뒤로 가 계시네요. 제가 앞에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중2, 중3 여름학기에 저희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저희 재원생 대상으로는 간담회 등을 하여서 재원생 어머님들 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재원생 어머님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고요. 저희 학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부생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학원 자랑을 할까 하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 말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실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제 사진이 원래 이거 아니고 더 예쁜 사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 좀 이렇게 액티브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파인만에서 아시다시피 22주년 됐거든요. 저희 이제 압구정 파인만에서 시작한 학원이 현재 22주년이 되어서 전체 행사를 했는데 강사진들 다 합치고 직원들 다 합치면 한 1000명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제가 의도치 않게 노래를 한 곡 부르게 돼서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의도가 아니다. 설명드리고요. 파이만 학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다 직영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없습니다. 저희랑 유사한 이름인 학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파인만이라고 들어있으면 다 저희 학원입니다. 로고의 이미지는 이렇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눈, 입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걸 가지고 사실 저희 로고 가지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했거든요. 근데 중2, 중3쯤 되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굿즈보다는 아이들이 어머님들에게 좋은 결과로 용돈을 받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이제 물리학자의 이름을 차용하여서 저희가 수학과학 입시 전문 학원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가르치고 있고 수학도 가르치고 있고 입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학습 관리하는 학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 내에서는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니는 저희보다 큰 규모의 학원은 없는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인만 영재고센터는 목적한 바가 있어서 더 잘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저희가 유명해진 거는 영재고 과학고 실전 입시를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만 더 유명해진 된 계기는 이겁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이제 민사고등학교가 160명 정원에 저희가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등학교도 서울에서 저희보다 많이 보는 학원은 별로 없다. 사실상 저희가 총합을 합치면 제일 많이 보내는 학원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원래 저희가 잘했고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도 최근에 영재고센터를 개원하여서 실적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시 학원으로도 유명한데 어머님들이 기억하시기로는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에 전교권인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인 아이들이 파인만 출신이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주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파이만 학원 중에 이제 근처에 있는 학원들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영재고센터가 여기 있고요. 다른 학원들은 이제 압구정 파이만, 이제 압구정역 3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반포 파이만 3호가든 사거리에 있고 이름이 좀 깁니다만 압구정 파이만 이촌특별관이라고 해서 이촌 파이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용산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학원은 로컬 학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이미 로컬 학원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학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집약해서 공부하는 학원이 파인만 영재고센터로 2020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저희 학원만 특이하게 지역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받아보시는 광고에는 파인만 영재고센터 그리고 잠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잠원동이잖아요. 그래서 잠원 파인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나머지 파인만에는 프로그램적으로는 없고요. 저희 학원에만 있고 나머지 학원과 동일하게 H대반, SCL반이라고 해서 선행하는 프로그램은 다 모든 학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선행 프로그램들은 다 갖고 있고 거기에 특징적으로 영재학교 과학부 프로그램을 저희 학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이 건물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 반포 빌딩,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포 파인만은 3호가든 사거리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 초중중 학원이고요. 사실 반포 파인만 고등부는 이제 우리 학원 건물인 이 건물에 2층, 3층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 앞쪽에 편의점 있는 건물의 2층에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재고센터에서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거나 혹은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 뭐 서울고, 성문고, 뭐 성운여고를 가게 되면 학교에 맞춰서 여기 반포 파인만이나 혹은 현대고 앞에 이제 압구정 파인만 고등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헷갈리실 필요 없는데 이름이 되게 헷갈리게 파인만 반포 빌딩, 반포 파인만 고등부, 여긴 영재고센터. 이 영재고센터 내에서도 4층 이제 교육기획실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특히 초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포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년적으로는 조금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4층에서, 중1, 중2 아이들은 5층에서, 중2, 중3 아이들은 6층에서, 그리고 입시팀이라고 해서 이제 영재학교 과학부를 준비하거나 중3의 일부 반들은 7층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곳곳에 합격 수기나 또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문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배치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현재 5층입니다. 그래서 5층에 가면 이제 저희가 합격자의 길이라고 해서 복도 벽면이 하나가 하듯 이제 합격 수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해당 학교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이렇게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은 이제 합격 수기를 잘 못 읽습니다. 그렇죠? 그냥 굿즈가 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 중2, 중3 아이들은 이제 이 선배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라는 합격 수기가 좀 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공간마다 배치해서 읽게 하고 있고요. 유고원 어머님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입니다.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4층에도 만들고 5층에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6층에도 만들었었고 지금은 7층으로 다 이전해서 이 공간에다가 스터디 카페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현재 7층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 시간 보이면 아시겠지만 12시 40분입니다.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고 12시 40분까지 정확히는 1시까지 이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는 영재학교 반이 후반기에는 과학고 반이 실전 입시반으로 운영 중이고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K모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전반기 때 같이 야간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야간에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단점으로는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피부 재생 시간, 키 크는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있겠죠, 어머니? 그래서 너무 걱정되실까봐 저희가 중간에 하원 시간을 11시 반에 잠깐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일부 아이들이 집에 가야겠다 하면 가올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1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H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한성 가구거든요. 그리고 이게 S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 보이죠? 이게 세종 가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성 가구랑 세종 가구를 저희 학원에서 간 친구들이 이제 21명이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 후배들에게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야. 얘들아 이렇게 왔더니 난 너무너무 좋았어.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아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고반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찾아와서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죠. 그 합격 수기에 봤던 형들이, 언니들이, 누나들이, 오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획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찾아와서 인사한 김에 가서 좋은 말 해줘라. 근데 이게 영재학교 반도 그렇고 과학고 반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나면 되게 뿌듯해하고 제게 커피나 음료수를 얻어먹고 가고 있습니다. 밥도 얻어먹고. 합격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꽃들을 주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꽃 대신에 화환 대신에 피자 햄버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꽃도 안 보내시고 피자 햄버거도 안 보내주시거든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합격해서 학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만 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1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1시에 대기하고 계신 어머님들의 모습입니다. 익숙하시죠, 어머니? 저희 학원 앞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시 학원 때는 항상 나가서 애들한테 차 조심하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뛰지 말라고. 이건 1시입니다. 1시에 이렇게 얌전하게 차를 주차하고 계시다가 아이들을 픽업해서 야식도 먹이고 빨리 재우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영재고센터를 개원하다 보니까 그간 실적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걸 매번 이렇게 실적으로 해서 매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2025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어머니? 학년도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보통은 입학하는 걸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2024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1학년이 된 아이들 영재학교 21명 합격했고요. 과학고등학교 16명 합격했습니다. 영재학교 21명 중에 도전한 아이들은 28명이었고요. 저희가 75% 합격했습니다. 그 떨어진 아이들 중에 이제 70%는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재고하고 합격률이 저희가 높은 학원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 아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학고 16명 중에 이제 5명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이제 과학고만 준비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선행 위주로 공부하다가 과학고를 합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MO나 또 영재학교 실적들이 매년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원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을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고 이렇게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글로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시기 편하게 한 장 더 넣었으니까요, 어머니. 아, 괜찮구나. 이 학원 참 괜찮은 학원이구나 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저희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파인만 실적인가요? 영재고센터 단독 실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파인만 영재고센터 단독 실적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것도 이제 1차, 2차 캠프,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는 1, 2차 캠프라고 하고요. 과학고등학교는 1차 출석 면담, 2차 소집 면접 이렇게 두 단계의 면접을 보거든요. 저희랑 같이 과정에서 뭔가 안 했다,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기록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 친구들에게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어머님들 제가 이거를 홍보수단으로 쓰진 않을 건데 기록엔 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개인정보 동의 다 써주셔서 제가 광고하고 있는 아이들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재학교는 21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갔고요.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터디 카페 이용 규칙도 이렇게 만들어갖고 아이들에게 이게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별로 구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싶어서 스터디 카페 이용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4층의 스터디 카페를 따로 마련하여서 그 아이들만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중1, 2, 3 아이들은 2, 7층 스터디 카페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인물은 없고요. 저기 CCTV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도 그리고 수업 중에도 계속 CCTV로 관찰 중이고, 야간에는 10시 이후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주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10시 이후에는 교습이 안 되거든요. 학원에 교습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파인만 영재고센터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어머님들 이제 실제로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결석을 하면 영상 보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2, 중3 팀은 영상 보강을 찍으신 다음에 각자 개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영상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이 파인만 영재고센터의 링크를 이용하여서 설명의 영상 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당연히 구독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143명에서 늘진 않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주시면 조금 더 소폭 늘겠죠. 근데 영재고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만의 한 학원이다 보니까 파인만 전체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아마 광고 보셨을 텐데요. 공부의 신 파인만이라고, 파인만에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 또 원장, 부원장, 소장님들이 입시 관련된 정보들을 드리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현재 한 8,000명 좀 넘게 있는데요. 이 채널에도 이제 제가 가끔 나왔습니다. 짧게. 그래서 저 사람이구나, 화면과 다르네,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재학교반, 과학고반 같이 방금 입시 실적을 내야 되는 아이들은 현재 그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특히 전년도 선배들, 전전년도 선배들이 합격했으면 그 합격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 모의고사를 매주 일요일 날 2시간 동안 보고 있고요. 영재학교반은 그렇게 본 점수를 이렇게 전년도 선배들이 합격을 요기를 했는데 그때 이 시험으로 이걸 맞았어 라고 해서 아이가 현재 위치를 자각할 수 있게끔 계속 동기부여시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수학도 모의고사를 100분씩 보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날 감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반, 과학고반은 이렇게 아이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혹은 채찍질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 요거는 정규반, 중2팀, 중3팀에서는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사실 영재고 과고 준비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그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동네에 전교권인 아이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학원에서 전교 1등이 몇 명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들께 막 어디 학교 전교 1등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진짜거든요. 어머니. 이 동네에 전교권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완성도를 매번 톡방에 어머님과 학생 혹은 원하시면 아버님도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팀장, 부원장, 원장 등이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드립니다. 요거는 요번에 내신 대비 하겠다는 의미로 내신 대비 안내문을 보내드린 거고요. 요거는 학생이 목요일날 수업이거나 금요일날 수업이면 전날 자정까지 숙제한 것들을 다 찍어서 선생님께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십니다. 이렇게 톡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톡방에서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라고 하여서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그래서 과제 완성도가 어땠는지, 학습 태도가 어땠는지, 특이사항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날 본 단원 테스트 점수는 어땠는지 이런 거 보실 수 있게끔 기록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적어서 드리는데 이걸 어머님들도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정보들을 계속 톡방에서 받아보시니까 놓치시더라고요. 놓치시면 놓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 테스트는 보통 수학을 기준으로 저희가 10주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 사라지면 당연히 10주라는 기간이 과정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여름 학기를 시작하면 사실상 12월 중순까지가 한 학기입니다. 여름 가을 학기라고 해서.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하고 기말고사 기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10주 정도를 선행을 나아가게 되는데 그 10주 중에 단원이 보통 10개 있습니다. 수학은. 그래서 한 주에 한 단원씩 단원 평가를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반들은 단원 평가뿐 아니라 데일리 테스트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지금 과제를 정확히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를 과제 평가로도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AI와 답안지, 기타 아이들이 눈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체화되어 있는 기억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데일리 테스트를 매번 보고 있고요. 반에 따라서는 그 데일리 테스트를 누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게끔. 물론 많은 수를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적은 반은 3문제, 많은 반은 8문제.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매일 데일리 테스트 보고 있고 데일리 테스트 결과도 찍어서 보내는 반도 있고 사실 그걸 체크만 하는 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중간평가나 총괄평가와 같이 아이들의 완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해드리고 있고 그 평가 결과로 발표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중등의대관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원에서 뭔가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슬기로운 독서생활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조금 따왔죠. 모티브를. 네. 책 좀 읽자 였습니다. 근데 학기 중에는 책을 잘 못 읽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방학 동안에 타겟팅을 해서 1월 달에는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 김민현 교수님의 책이거든요.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 편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2월의 책에는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사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메디컬 계열이 가장 유망하잖아요. 그 메디컬 계열에 과연 수학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렇죠? 메디컬 계열을 가려고 하면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은 그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책으로 다뤄진 책입니다. 제가 이거 2권을 아이들에게 쓰게끔 했고요. 물론 모두에게 쓰게 하진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써라. 그리고 희망하지 않은 아이들도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어머님도 너희도 보고 혹시 원한다고 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쓴 친구들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톡방에 아이가 학교 양식제에 맞춰서 쓰면 제가 그 첨삭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정도의 이야기를 다뤘고요. 사실 독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기부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학생들과 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 독서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재학교를 제외하고 과학고 이하의 모든 고등학교는 다 교육부 산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부 산하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입시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생기부를 본다라고 가정하면 생기부를 거의 못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 못 보고 서울형자사고등학교도 사실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못 봅니다. 그래서 상급학교에 보내는 생기부에는 상급학교 제출용이라고 클릭하는 순간 교내 수상 실적 그리고 영재관, 영재교육원 관련된 기록들은 다 사라지고 아이의 기본적인 정보도 다 사라진 채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 원점수 표준 편차 없고요. 수상 기록 없고요. 영재교육원 없으니까 남들과 다 똑같은 생기부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옮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독서 감상문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점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을 잘 쓰는 게 혹시 내가 고입을 또 향후 나아가서 대입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연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같이 사실 저희가 설날에도 추석에도 가급적이면 공부를 시키는 학원으로 유명하거든요. 좀 죄송하죠. 그래서 사실상은 설 연휴, 신정하고 구정 그리고 추석 연휴는 학원에서 쉬기는 쉬는데 추석 연휴는 딱 그때가 2학년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학원에 나와서 수업 들어 이게 아니고 너 그냥 전 먹고 갈비 먹고 퍼져 있지 말고 선생님의 문제풀이 영상이라도 보렴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과제를 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관리 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의 설은 제가 최근에 본 설 연휴 중에 이렇게 멋지게 계획되어 있는 연휴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도 10월 3일까지만 수업을 하고 4일날부터 다음 주 토요일 11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쉬는 걸로 처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재원생 어머님 그리고 외부생 어머님이 저희 학원을 다니겠다라고 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항공권을 끊으셔도 된다. 미리 안내드립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제외하고는요 저희 학원의 중2팀, 중3팀은 매번 빨간 날에 수업을 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현충일도 그리고 요번에 그 현충일 바로 직전에도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잖아요. 55일이었는데 그때도 다 저희 학원에서는 정상 수업을 하였습니다. 공부시키는 학원 아이들에게 계속 욕먹고 파이만 폭파 버튼 집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곳곳에 있습니다. 파이만 폭파 버튼. 막 50개를 찾아서 다 누르면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진다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없으면 제가 그래서 지우고 있습니다. 50개가 안 만들어지게.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학원에서 어머님들께 정보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는 고입이 어떻게 결론되었는지 고입 총 결산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8 대입이 개정되었을 때는 이 개편 시한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머님들께 정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기는 좀 그래서 저희 학원만 자랑하고 가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중2, 중3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 기준에 관련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 말고 옆집 내 친구 딸 아들 말고 내 아이가 탐구심이 강하고 수학과학을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영재학교 과학고입니다. 이 학교보다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소한. 게다가 영재학교는 중3은 제외하고 중2 때 아이부터는 영재학교가 조금 늘어납니다. 2개 더. 그리고 향후로 2개 더 늘어날 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앞으로 10개, 그리고 12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서울에 여전히 2개 있습니다. 한성가고, 세종가고. 근데 경기도에 원래 경기북가고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학고등학교가 4개 더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그렇게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커리큘럼이니까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첫째는 끝났다. 둘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론 혁명이다. 이해 보여주고요. 과학, 공학 계열 진학을 희망한다. 마찬가지로 영재학교 과학고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의학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근데 옛날에는 의학 계열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의대는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에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가는데 영재학교 가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전혀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메디컬 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 4개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려면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지원하지 않겠다. 혹시 지원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근데 그 불이익이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만 보통은 지원할 때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근데 어느 고등학교든지 보통 도움을 안 줍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준 장학금을 돌려줘라.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많이 갔고 올해도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원치 않는데 아이들의 꿈이 갑자기 바뀌었으면 모를까. 지원하는 전략부터 난 의대를 가는 게 원래 로얄 로드였지 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의대를 생각한다. 그럼 전사고등학교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서울형 자사고등학교도 좋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도 좋습니다. 전략은 다릅니다. 전사고등학교를 가나 서울형 자사고를 가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나 의대를 간다는 건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 때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거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없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1번. 전략적으로 2번. 근데 서울형 자사고에 가면 예를 들면 세화고에 가서 의대를 간다 하면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의대를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갈까요? 정시, 수능 올인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서 세화고가 의대 실적이 좋은 겁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산고등학교가 제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대부고도 잘하고 있고 사실 서울대 의대만 놓고 말하면 민사고등학교가 원탑이거든요. 매년 4명에서 5명씩 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사고등학교는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인데 거기서도 잘하면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없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반계 고등학교도 같은 컨셉입니다. 나 1등급인데 나는 계속 1등급이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지 좋을까요? 그냥 내 주변에 잘하는 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나는 잘하는 애들을 짓밟기를 좋아해. 프로그램도 완벽했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내가 날 힘들게 하겠지만 나는 그걸 즐겨. 급식도 맛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랑 곁에서 떨어지고 싶어.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 엄마 아빠 근처에 있는 게 좋은데 혹시 모를 걸 생각해서 고1, 고2 때까지는 내신을 좀 받아보다가 안 되면 고2, 고3 때는 정시로가 되겠다. 여차하면 우리에게는 고등학교 4학년이 있으니까. 왜냐면 서울형 자사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독하다. 엄마 아빠가 공부하란 말 안 한다. 내가 스스로 하지. 하나 틀리면 난 피눈물이 나더라.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노린 어디가 쉬울까요? 없습니다. 어디 쉬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 고등학교를 가면 쉽다더라, 어디 고등학교를 가면 어렵다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이죠. 어머님 아버님 때 저희 때도 서울대 연대고 때는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를 나왔습니다. 네. 문이과 융합형 진로 희망.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문이과가 이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근데 문이과가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점점 더 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중3, 중2 아이들, 그리고 지금 위에 고1 아이들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 우리 아이들 때 배우는 미적분 2 과목은 수능 과목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능 과목에서 사라진 게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수능 역사상 미적분 2를 안 보는 이과 아이들이 생기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융합형인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고2 때, 고3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은 과학을, 물리, 화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수능 볼 때쯤에는 물리, 화학을 안 하고 생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택 과목을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생지를 한다, 물리를, 화학을 한다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대신에 어떤 과목을 했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죠. 학교에서 내신 성적.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이렇게 문이과 융합형 진로로서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사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과목 수는 적은데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선택했을 때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런 과목들을 되게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인원이 적죠. 내신 따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른 기회 전형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조기 대학 진학, 해외 대학 진학 이런 건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영재학교가 아니고 전사고입니다. 민사고랑 외대부고의 국제계열만 이제 해외 대학 진학이 좀 유리하고요. 그 외에는 외고 국제고등학교 중에 서울국제고 커리큘럼이 조금 유망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중심은 어머님 아시다시피 자사고랑 일반고등학교인데 이게 과거라고 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수능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편했기 때문에 고4, 고5, 고6, 재수, 삼수, 사수가 상당 부분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제 숫자로 좀 말하면 어느 정도 탁 체감이 되실 텐데 대치동의 단대부고, 휘문고 이런 학교의 재수 비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세화고등학교의 재수 비율은 65% 내외 나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50% 가깝게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비율이 높은 거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교육특구의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으로 정시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중3, 중2 아이들은 정시 100%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서울대부터 연고대랑 서강대랑 성대랑 한양대가 모두 다 같은 전략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미 정시 100% 전형은 없앴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일부 학교들은 당연히 다른 전력으로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 정시 100%를 차용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가 통합으로 뽑히는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과학하고 사회가 나오거든요. 고1 때 과목으로 전공적 합성을 대학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100%는 사실상 무용지물화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플러스 생활기록부, 이 아이들의 생기부 내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이 아이들과 성취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결합해서 보는, 그걸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아이를 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근데 다 각자 학교들이 자기들이 유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그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과거에 등급이 9등급제였을 때도 3등급, 4등급 나오는 애들이 서울대 연대고대 갈 수 있었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3등급, 4등급 나오는 애들이 당연히 서울대 연대고대를 못 갔죠. 그렇죠? 근데 이 3등급, 4등급까지 나오던 아이들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지금 고1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4등급까지도 전사고에서 내신 성적이 나와도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니들이 이제 2등급제야. 1, 2등급 안에 들잖아. 그러니까 내신에서 유리해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5월 1등급인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는데 그 5월 1등급인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등급이 4%였는데 10%까지 늘었으니까.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도 아이들의 아웃풋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망하고 전사고를 가서 망한 건 없습니다. 둘 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만 놓고 말하자면 과거 9등급제보다는 1등급을 따기가 수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유리해진 거냐라면 유불리가 있는데 올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전체 전교 1등, 2등 나오는 애들에겐 불리해진 겁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늘어난 거니까. 내가 좀 삐끗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아이들한테는 유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봤을 때 5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불리해진 거죠. 왜냐면 재수 3수에 정시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불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아이가 재수 3수 하겠다고 도전 외치고 있으면 어머님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도전을 못 하겠죠,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조금이라도 잘 받는 게 유리하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O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는 하시면 더 좋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KMO는 하면 좋고 물리하고 화학 올림피아드는 꼭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수학과학 전문학원의 수학 원장이기 때문에 과학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물리하고 화학 올림피아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수능 적합도도 심화 과정도 아닌 약간의 이상한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나 과학 수업을 되게 몰입감 있게 해서 어딘가에서 일반 화학과 일반 물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해되시죠? 수능은 통합과학이다. 중학교 2학년 수학과학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지학교반 실전반을 운영합니다. 오늘. 그래서 영지학교반 실전반 N반은 KMO 2차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영지학교를 시작하는 반이고요. 영지학교 2차, KMO 2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수상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이 있고요.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영지학교 S반, 영지학교 A반이 있는데 S반은 KMO 1년 이상 공부한 아이들, A는 1년은 안 됐고 혹은 KMO를 안 해봤던 아이들이 내 꿈은 영지학교라고 하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과학은 이렇게 있는데요. 어머님 영재학교만 수학을 들어야지만 과학 수강이 가능합니다. 뭐 배울까요? 하면 그냥 물리학 1과 물리학 2 물리학 1, 화학 1, 화학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 2라는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물리 1, 물리 2가 물리 1이 물리학으로 물리 2가 두 과목이 쪼개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1도 그냥 화학으로 그리고 화학 2는 두 과목씩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과목에 집중하려면 과거에 4과목이었는데 8과목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 뭘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랑 원과목 심화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과학을 좀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재학교반이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죠. 중2 의치대반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이고요. 의치대 N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이제 과거에 이과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2를 심화 과정을 하면서 확률과 통계 기본 응용하고요. 배수 극심화합니다. 네, 극심화라고 표현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기본 응용 심화, 극심화, 최상위 심화 그리고 실전 저희가 이렇게 6단계 정도로 저희가 심화 단계를 구분해서요. 극심화 정도 되면 이제 대수 블랙라벨, 실력 정석 이 정도를 저희가 극심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화는 반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센, 마플, 자이 이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하고 있는데요. 중2인데요. 미적분 2랑 확률과 통계까지 끝나면 이 아이들은 대체 다음에 뭘 할까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 의치대반 아이들은 컨셉이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주변에 없게 하자 저희가 말했던 그 모토 그대로. 근데 수학을 왜 이틀만 할까요? 수학 3일, 4일, 5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의치대반이니까. 네, 의치대반의 컨셉은 수학도 중요한데 너 영어도 잘해야 돼. 국어 학원도 다니니? 과학도 해야 되잖아. 그런 의지로 가급적이면 주 이틀 수업을 벗어나지 않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의치대 S반 아이들은 미적분 2, 이과 미적분을 이번에 시작하는 반이고요. 공통수학 2 극심화로 공통수학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과정 1과정과 선행과정 2과정이 있는데 1, 2과정이 1과정은 90분씩 1, 2교시로 그리고 2과정은 90분씩 3교시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담임선생님, 부담임선생님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반의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의 부담임선생님으로 들어오는 거랑 보조 강사가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 분의 페어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선행 두 가지 과정을 나아갈 때 보통은 이 두 번째 과정은 공통수학 1, 2나 대수 미적분원처럼 배웠던 과정들을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심화 끝났으면 그 책이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때 레벨 테스트 보면 다 망하거든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서 레이어를 쌓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조를 짰고요. 미적분 기본 정석이랑 공통수학 2 여기 보면 오타 같죠? 오늘 미적분 2 기본 응용인데 왜 미적분 기본 정석일까요?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미적분 2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미적분 과정이 정식 명칭이거든요. 근데 기본 정석 교재 책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죠. 현재 고3 아이들은 미적분이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2까지는 기본 정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바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미적분원 기본 심화하는 을지대 A반, 을지대 P반도 미적분원 기본 응용을 하고 있는 반인데 형태가 조금 다르죠? 반의 교과서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풀 교과서랑 기본 정석이 다른 반으로 월등반하고 화목반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SCL반은 이제 숙만큼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행과정, 근데 이 아이들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죠.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현재 대수 심화를 하고 있다. 대수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거든요. 중2인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극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하는 아이들 아니고요.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반은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반입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영재고센터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공통수학 1 밑으로는 저희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센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만 영재고센터니까 어머님들이 영재고를 가는 아이들만 오는 학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압구정 파인만이랑 반포 파인만까지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랑 과학고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습니다. 저희. 그랬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센트럴자이나 르엘이나 또 뭐 원베일리나 이런 아파트들에서 제일 가까운 좋은 학원이 저희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싶은 학원인데 이름도 무섭고 그런 과정이 없나 싶으셔서 매번 반포 파인만으로 갔다가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레벨 테스트를 저희한테 넘겨서 이관 상담을 하는 이렇게 돌아서 오는 구조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일단 다 깔아놨습니다. 부족한 과정이 없게끔.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보시고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언니. 반별로 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유명한 대치동의 모 학원들은 기본 정석 다음에 실력 정석 반입니다. 또 기본 정석 다음에 실력 정석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기본 정석 다음에 실력 정석이 좋은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면 그렇게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어머님 아버님 때랑 다르게 저희 때랑 다르게 이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사이에 너무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그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의 모토가 아예 외부생들을 받기 위해서 받기 좋은 과정으로 기본 정석반, 실력 정석반 세팅해놓고 이반 입반 테스트 보고 들어오세요 해서 그 반에 딱 맞춰지고 아니면 잘 가세요 이렇게 하는 반이 아니라서 저희 아이들이 이 책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그 책을 쓰는 걸로 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입반하고 난 다음이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겠죠.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레벨 테스트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레벨 테스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학 과정은 30문항씩 그리고 50분씩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통수학 1, 2까지 했다. 그럼 공통수학 1, 2 50분씩 두 과정 그래서 100분 보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미적분 1까지 했다. 그럼 미적분 1, 대수 이렇게 해서 100분 정도 보는데 사실 공통수학 1, 2도 좀 체크해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체크하셔도 됩니다. 수학도 보고 과학도 보고 싶다. 수학은 보통 과정이 레벨 테스트가 3개 정도까지 보거든요. 많이 보면. 그래서 미적분원, 대수, 공통수학 2 이렇게 보면 3과정 보면 2시간 반입니다. 과학이 만약에 화원 물어본다. 그럼 또 100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죽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레벨 테스트 일정을 조율하거나 과정 수를 좀 줄여드립니다. 저희도 사람이라 애를 테스트만 보다 죽이진 않습니다. 물론 영재학교 반은 시험을 4시간 4번 보고 있습니다. 매주. 여름방학 특강은 현재 이렇게만 구성해놨는데요. 저희가 여름방학 때 방학 특강을 많이 개설해서 외부생을 유치하기보다는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계속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대수를 배우는 아이들이 삼각함수랑 수열을 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반 만들었고요. 또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하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번에 중2 이제 경원중학교 문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아시죠? 경원중 어른이. 그리고 학교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원촌중, 서울중 원래 내신이 어렵고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어려운 학교로는 세화여중이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어려운 학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하 특강들도 강하게 열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은 이렇게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잡혀 있고요. 사실 이 영재고센터의 과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만은 네트워킹 되어 있어서 어머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보 교류가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아도 정보 교류가 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학과인데요. 이유는 과학과가 압구정 파인만 과학과랑 영재고센터 과학과가 동일한 과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더블링으로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센터에서 과학을 들으려고 하는데 요일이 안 맞는다. 그럼 압구정 파일만 과학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내가 그렇게 될 거고요. 과학 수업은 보통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열리는데 메이저한 과학 수업은 수학 수업이 토요일날 없고 저희가 월화수목금일이라고 있거든요. 수학이. 그래서 수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나지 않게끔 수학하고 과학이 밸런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도 그렇고 과학고도 그렇고 내신대비도 그렇고 선행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신 대비를 좀 잘해주는 학원이라서요. 과학과는 선생님들 변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레벨 테스트 보시고 과학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과학을 안 시작했다. 늦은 겁니다. 빨리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통합과학을 안 했다. 통합과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통합과학이 중학교 과학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원과목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과학은 중학교 과정에서 좀 더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중학교 과학 끝나면 원과목으로 빨리 넘어가게 하거나 혹은 그 과정이 짧게 고등인문, 브릿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짧은 과정 하고 원과목으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대치동에서 일부 학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렇죠? 원과목, 투과목이 수능 과목이 아니라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공부를 스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셨으면 통합과학을 하시면 된다. 언제 하면 될까요? 중학교 과학을 끝난 다음에. 저는 중학교 과학 끝나고 원과목 했는데요. 그럼 통합과학을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수능 과목이. 네, 이렇게 영재학교 반이랑 하이클래스 반 같은 반들도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3 수학과학 입시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영재학교 N반은 사실 영재학교 N반은 지금 N반, S반은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이건 입반 클로즈 되어 있고요. 이 영재학교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중2 때 영재학교 생각하시는 어머님들께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기가 원서 접수는 끝났고 서류 통과를 결정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서류 통과를 발표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2차 지필고사, 영재성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영재성 검사를 7월 6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강이 7월 7일인 겁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그때 2월로 가서 10월 보니까. 그리고 3차 캠프를 8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차에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1시까지 남는 주된 인물들입니다. 혹시 어머님들이 앉아 계신 책상에 낙서가 되어 있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D-28일 막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카운팅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3 과학고반. 혹시 어머님들 중에 중3인데 과학고를 생각하셨다 하면 내일 설명에 오시면 됩니다. 짧게만 설명드리면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첫 번째 제일 좋은 루트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다가 과학고를 도전하면 됩니다. 영재학교를 준비하다가 과학고를 도전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떨어지면 과학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일반적인 루트고요. 가장 많이 가는 루트입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과학고를 가는 숫자가 되게 적습니다. 왜냐면 영재고를 거의 다 붙습니다. 자신감 있게 80%, 75% 합격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과학고만 준비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7월 달에 과학고를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수업을 하고 1차 출석 면담, 2차 소집 면접, 자소서 수업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중3 7월 달 되기 전까지는 뭘 했나요? 수학과학 선행하고 있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선행만 하고 있는데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 좀 부족하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대치동에서는 저희가 중2 12월 달이나 중3 3월이나 중3 5월부터 과학고반이 있던데요, 선생님.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저희 아이들이 갔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동네에 과학고를 가면 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너무너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가서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과학고를 가면 못할까요? 아니, 대충 잘합니다. 4등급 안쪽에 왔다 갔다 하게 나옵니다. 못해도. 과학고등학교에서 4등급 안쪽이다. 9등급제에서 4등급제 안쪽이다. 그럼 지금은 몇 등급이라는 얘기죠?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못해도. 그렇죠? 과학고등학교에서 1등급 나오면 몇 %죠? 10%죠. 15%까지 조기 졸업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고 3학년 때 대학을 갑니다. 상급학교 조기 입학이라고도 있는데 과거에 40%였고 지금 30%로 줄었는데요.
그 아이들까지는 카이스트와 같은 학교들을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보다 좋은 점은 고2 때 대학을 갈 수 있다 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영재학교도 고2 때 카이스트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재학교만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두 학교가 졸업 때문에 유리한 건 좀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에게 멘탈리티를 제가 담당해야 되니까 좋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재 합격한 애들한테는 야 축하한다 우리 합격자 열심히 가자 막 이러고 과학고 애들은 다 붙잡아 놓고 야 과학고 가면 돼. 과학고 가면 쟤네들 고3 때 우리는 서울대를 가서 왔어 후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럼 애들이 갑자기 불이 막 저는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만 사교학교 조기 입학은 카이스트 같은 학교만 가능하고 이런 학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진도 A, 진도 B, 진도 C라고 해서 원래 보통 과학고 입시를 시작하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렇게 5개 달이 입시로 묶여서 아이들이 선행을 다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를 한다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3 7월달까지 선행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꿈은 과학고고 내신은 괜찮은데 저는 지금 공통수학 2까지밖에 못했어요. 대수까지밖에 못했어요. 미적분은 한 번 봤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평균치가 최소 대수랑 미적분원, 과거의 수원, 수투 정도까지는 보고 와야 된다. 과학도 물리원, 화학원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반 상담을 드리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치 이상을 해옵니다. 근데 점점 해가 갈수록 안 해오는 친구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프로그램을 조금 소폭 변경하여서 너에게 플랜 B를 만들 수 있게끔 과학고를 하면서도 선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과학고반 아이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미적2 하는 반, 미적2까지 끝난 아이들에게 대수랑 미적분원 극심화하는 어차피 과거 가면 10만 문제만 풀 거니까 그리고 이 반은 미적분 2를 나갈 수 없는 미적분 1이랑 대수를 지금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도 맞는 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3반 정도만 만들었고요. 이렇게 선행하면서도 경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과학고 자소서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창의수학 특강 뭐 이런 것들도 해서 과학고등학교는 정말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합격률만 놓고 말하자면 영재학교가 과학고보다 저희가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영재학교는 모집 인원이 8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799명. 전국에서 뽑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는 160명, 140명이라 300명입니다. 서울에. 인원이 좀 적고 두 번째로는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랑 달리 학교에 배정된 인원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싹쓸이해서 갈 수 있진 않거든요. 보통 많이 가면 3명, 진짜 많이 가면 4명. 작년에 용광중학교가 4명 갔거든요. 다 저희 아이들 3명 다 저희 아이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언니. 근데 그 경원중학교나 뭐 용광중학교나 뭐 이런 학교들에서 3명 4명 가는데 지원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보통은 10명이 넘습니다. 한성 6명, 세종 7명 뭐 이렇게 가거든요.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출석 면담 때 떨어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붙으면 2명, 3명 1차 때. 그러니까 2차까지 가는 게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경쟁을 뚫어야 된다. 그 내부 경쟁이 사실 같은 학교 아이들을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그 학교에가 블라인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쵸? 생기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똑같고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별되는 부분이 더 크리티컬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3 치대반하고 SCL반은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3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둘 다 있는 학교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 중3은 기말고사 같은 중간고사와 합쳐진 시험 한 번 남아있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말에 있습니다. 11월 초 10월 말. 그래서 10월달 전까지 9월달까지 선행을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과학고 프로그램도 9월달까지만 선행을 나아가는 프로그램을 넣었던 거고 요 치대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9월달까지 해서 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달 내신 대비하고 11월달부터 12월달 둘째 주까지 고등부로 넘어가기 전까지 과정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치대 N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고등부로 이번에 넘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가 이 건물 2층, 3층, 반대편 건물에 2층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강사분하고 원장님이랑 세미나를 갖고 이제 아이들과 간담회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현재 미적분 2까지 다 끝났고요. 심화, 기하, 미적분 2 확률과 통계까지 끝났고
공통수학 1부터 대수 미적분원까지 계속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푼다라는 각오로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는 고등학교 기출문제도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끝에 S반, A반, P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흑치대반을 아이를 타겟으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선행 기회니까 선행을 중심으로 해보자. 그래서 1, 2교시에 선행 프로그램을 쫙 깔아서 더 힘들게, 더 빨리,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내신도 보긴 봐야 되고 입시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더 불안해요.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우리 12월 때부터 고등부 가면 무조건 내신만 해야 돼.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니즈를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행 반복하는 과정에 1, 2교시를 공통수학 1, 2 극심화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 내가 진짜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줄게.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없게끔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하이엔드 블랙 레벨보다 좀 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 책들로 과정 반복시키고 3교시에 그래도 수능 과목인 대수, 미적분원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 잡았고요. 같은 컨셉으로 A반, P반은 이제 미적분 2를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2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언니. 수능 과목이었을 때 미적분 2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하랑 미적분 2 중에 뭐 선택할래? 그럼 미적분 2 선택하지 누가 기하 선택 안 하거든요, 언니. 과거에 수능 과목이었던 지금 현재 고3이랑 고2 아이들이 수능 과목이니까 미적분 선택할래? 기하 선택할래? 하면 미적분 선택하지 누가 기하 선택합니까? 대부분 다 미적분이죠.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했고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수원하고 수투가 결합되어 있는 게 미적분. 지금 바뀐 교육과정으로는 대수랑 미적분원이 합쳐져 있는 게 미적분 2거든요. 분량도 더 많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능 과목에서 빠졌으니까 지위가 하락했으니까 지금 수능 과목인 확률과 통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과목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긴 한데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과를 보낼 거면 이과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과목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그래서 미적분 2를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대수랑 미적분원 과목이 합쳐진 게 미적분 2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학은 미적분 2를 배우기 위한 과정들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적분 2를 배울 수 있으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미적분 2를 안 배운 친구는 미적분 2를 한번 배우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학 특강으로 확률과 통계 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반들은 선행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어서 저희가 선행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과정으로 가되 공통수학 1 같은 과정들을 깔아서 과정별로 계속 복습하는 느낌이 들게끔 해놨습니다. SCL A반, P반 이런 반들이 있고요. 어머님 과정적으로 좀 약한 아이들은 저희 선행이 좀 느린데요. 그래서 느린 아이들은 1, 2교시에 선행 속도를 더 빨리 빼는 반으로 그리고 3교시에 반복하는 커리큘럼 만들었고 제일 선행 속도가 느렸던 중3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여름에 이 과정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올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공통수학 1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을 나아갈 때 일반적인 파인만 커리큘럼이면 공통수학 1 기본 과정, 기본 응용 과정 하고 끝이거든요. 10주 동안. 그 3달이잖아요, 언니. 그쵸? 많은 6개월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을 따기에 반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안 만들어진다 해서 이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겨울방학에 끝내게 했습니다. 순차 진행해서. 근데 중학교 2학년에도 그런 반이 있습니다. 올 봄에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를 기본 정석으로 빠르게 나간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별로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수학원 킬러 문제 해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세화고, 현대고, 세화여고의 킬러 문제들을 이제 해제할 수 있는 문제들, 고등학교 킬러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시키는 특강을 잠깐 잡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킬러 문제까지는 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특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확률과 통계, 수능 과목이죠. 보통 수능 과목인 확률과 통계가 중요해졌다라고 하지만 중요해진 거지 과거에도 3주, 4주로 끝냈거든요. 첫째 자제분을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 근데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점차 올려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써놨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특강. 안 들으실 거 아닙니다만 확률과 통계 중요해졌다.
이거는 이제 고3이기, 중3이기 때문에 혹시나 영재학교랑 과학고만 준비하는 학원인가 싶은 생각을 하실까봐 저희가 특목고 입시 중에 전국 단위 자사고랑 외부 입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는 극소수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오래 다녔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끝까지 하고 싶다, 영재고센터에서 끝까지 하고 싶다 하는 아이들만 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2명 준비해서 2명 다 붙거나 1명 붙거나 아니면 준비를 안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작년에 외대부고를 1명 준비시켜서 1명 합격했고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자소서 컨설팅, 면접팀장 컨설팅, 파이널 면접 컨설팅이라고 해서 다 1대1로만 합니다. 저랑 같이. 그래서 8월 달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해서 7, 8월 달에 그래서 9월 달, 10월 달까지 자소서에 거의 최종본을 만들어내고요.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준비만 합니다. 왜냐? 외대부고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외대부고는 생기부에 A, B, C만 보거든요. 주요 과목 5과목에. 그럼 전부 다 A만 뽑히겠죠? 어머니? A가 아닌 친구는 떨어질 거니까. 경쟁률 3대1 정도 되는데요. 그럼 A인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 학교에서 뭘 하냐면 자소서 1500자를 쓰게 해오는데 1500자의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경험과 우리 학교를 왜 썼는지와 그리고 너의 목표는 뭔지 그리고 인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너 얼마나 인성이 좋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오해를 해서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프리노트랑 오더노트를 철저하게 쓰고 밤을 새도록 공부했습니다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요? 외대부분 다 그런 애들만 오니까. 그쵸?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자 중에 인성으로 800자를 채웁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봉사하면 살면 됩니다. 외대부고 안 하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1500자 중에 1000자 가깝게. 보통은 저희가 800자에서 1000자라고 말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뭘까요, 언니? 나 무슨 공부를 얼마나 탐구했어요? 인데요. 경시했던 애들은 경시 내용을 쓰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썼던 애들 중에 떨어진 애들이 자사고를 가면 자기가 경시 공부한 내용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경시 안 했던 친구들은요, 선행한 걸 쓰는 겁니다. 선행한 걸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적분원하고 대수를 실력 정석으로 6번 이렇게 독하였고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렇죠?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삼각함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방식 어떻게 하면 합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와중에 논문을 참고하다 보니 영어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건화 기념에 맞춰서 네가 어떤 아이인지 왜 지원했는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님들이 그 글자에도 사로잡혀서 그렇죠? 이 학교는 야성, 덕성, 지성이라는 덕목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고 싶어라 하는데 저의 야성은 어떻고 저의 지성은 어떻고 저의 덕성은 어떻고 어떤 학생들을 많이 뽑는 우리 외대부고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막 자랑하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 학교를 그 학생보다 면접관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왜 그런 쓸데없는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하여서 그런 내용 싹 다 날리고 이렇게 써자 라고 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 문제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답변을 만들어내면 우리 아이가 그것만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왜냐면 외대부고에서는 15분 동안 이 아이에게 면접지 한 장 딱 주고 답해보세요. 끝입니다. 3명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1번 답해드리겠습니다. 샬라 2번 답하겠습니다. 3번 답하겠습니다 하고 1, 2, 3번의 문항지가 다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런 공부했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그 공부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그 공부를 통해 배웠던 점을 말하세요나 혹은 이 공부법을 이런 논문 사이트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논문 사이트 말고 다른 논문 사이트 2개 정도를 말하고 그 논문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점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말하세요. 이런 거 합니다. 사실 그 면접관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답하게 하는 거 같고 비슷한 컨셉으로 한화고등학교도 같은 컨셉인데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면접 문제를 선생님들이 계속 그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학원은 다녔니? 무슨 공부까지 했니? 그 책 배우면서 뭐 배웠어? 아 그래 학원 다닌 아이였구나. 에이 그럼 잘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드립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30문항 40문항 정도 지문을 받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고요.
외고랑 국제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입시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중에 외고랑 국제고등학교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외고 국제고 대비는 사실 영어 학원이지 하면서 영어 학원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외고 국제고를 많이 보낼까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외고 국제고는 영어로 이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사고등학교가 과거에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인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영어 과목 질문할 때 20분씩 과목별로 면접을 봤거든요. 그때 영어로 질문할 수 있었는데 외국 국제고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너 어떻게 공부했니? 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 보통 다 뻔하잖아요. AFKM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이용해 공부하고 영어는 이렇게 학습하고 저렇게 학습하고 이런 거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수학과학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 했다를 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제일 심할 때는 16명 준비시켜서 16명 다 합격시켰습니다. 100%예요. 내신 성적도 많이 못 봅니다. 영어만 보고 거기에 추가로 국어랑 사회만 보니까 나머지 과목은 아예 사라집니다. 클로킹.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는 이과는 아닌 것 같다. 문과가 확실하다. 외국 국제고가 되게 좋은 학교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외고랑 국제고라고 썼는데요. 이제 외고랑 국제고등학교가 이제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도 어문계열 쪽이 아니고 국제고등학교 커리큘럼처럼 국제통상, 국제무역 그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국제고등학교도 이제 외고처럼 이제 영어나 중국어나 독어나 이런 과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상과학은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2과목이죠. 근데 2과목 중에 물2가 분리되어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리하고 화학이 2과목씩 쪼개져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이파 2로 진행하는 화학 관련된 공부들을 시키는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원과목이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수업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중3 때 물리하고 화학을 원까지 했으면 물리하고 화학보다는 물리학, 화학 2를 공부하시는데요. 이 시기부터는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슬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중3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합과학 안 했으면 통합과학 하고요. 통합과학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강일은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마음껏 물어보세요. 네, 어머니. 선생님 그 과학고반이 7월에 개강하잖아요. 네. 혹시 올해 초, 작년 겨울에 개강한 반도 있을까요? 네, 올 초, 작년 겨울에는 과학고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반은 과학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반 과학이라고 해서 중2 겨울 때 물리 1하고 물리 2 일부분, 화학 1하고 화학 2 일부분을 같이 공부시킬 수 있는 과학고반이 열리고요. 중2 겨울에. 그리고 중2 겨울에 수학은 선행 프로그램만 나아가는데 이제 잠깐 제가 과학고 이야기를 좀만 더 드리면 과학고등학교가 1차 출석면담, 2차 소집면접을 하는데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에게 유리한 건 1차 출석면담이 아니고 2차 소집면접입니다. 2차 소집면접 때 창의 융합형 문제라고 해서 수학과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경시형, 약간 라이트한 경시형 문제들이. 근데 그런 공부들을 우리 선행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은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과학고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부터 그렇게 경시, 과학고에 나올 법한 경시 내용만 공부할 수 있게끔 경시 수업을 주 1일짜리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프리과고라고 붙였고요. 그렇게 해서 중2 겨울의 과학 수업과 중2부터 중3 여름까지 진행하기 전에 이제 수학 주 1일 수업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걸 안 들어도 괜찮을게요. 여름 학기 때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7월에 개강한 중3 이 과학고반을 들어가기 전까지 수학은 어디까지? 대수 미적 분원 정도까지는 하는 게 가장 평균적입니다. 시험까지. 심화까지. 근데 그보다 못했으면 평균보다 아래인 거고, 그보다 잘했으면 평균보다 높습니다. 최저는 보통 대수 기본까지는 해야 됩니다. 공통수학 1, 2까지만 하고 오면 사실상 선행이 너무 많이 안 돼 있어서 과학고 입시를 하면서 선행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만약에 떨어졌을 때 플랜 B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보통은 과학고 하지 말고 그냥 선행 위주로 공부하고 과학고랑 유사한 과학 중점학교, 이 동네에서는 이제 반포고, 용산고
여자아이들 기준으로는 반포고가 있습니다만 또 쪼쫄 때 숭이여고 있거든요. 남자아이들 기준으로는 서울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가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물어봐 주십시오. 답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과학부는 생기부를 전과목 다 보나요? 생기부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는데 그 전 과목에서 평점만 볼 수 있습니다. A, B, C인지만 독서, 봉사, 교내 경시 다 볼. 교내 경시는 못 보고. 교내 경시는 영재학교 제외하고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교내 경시에 목매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평점은 중요해서 과학고등학교가 근데 입학 요강상에는 수학, 과학만 본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 그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외대부고는 주요 과목 5개 과목만 본다라고 되어 있고 외대부고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클릭을 하는 순간 주요 과목 5과목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블로킹 됩니다. 예전에는 도말 처리라고 해서 지웠거든요. 그럼 지우면 외대부고 선생님이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다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상 내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상 내역 칸이 이만큼인데 지우면 칸에 그만큼 숫자가 남아있던 거잖아요. 기록이.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클릭 한 번에 수상 내역은 없어지고 그렇죠? 기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외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어랑 국어랑 사회 과목만 보기 때문에 쉬워진 겁니다. 전사고는 그래서 5개 과목만 보고 있는 외대부고만 놓고 말하자면 과학고등학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출석 면담 때 들어가면 수학 과목만 보겠다고 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근데 왜 정보가 D야? 그럼 우리 아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뻔하잖아요. 정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수행평가를 못해서요. 정보 그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럼 그 선생님이 넌 역시 과학고감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성실도적인 측면에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내신 성적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사고들 그러니까 하나고 는 못 봅니다. 전 과목을 주요 과목 제외하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이다 전사고 쓸 수 있다. 올해이다 과학고 쓸 수 있다. 근데 올해이가 아니다. 주요 과목에서 B가 있다. 국어나 영어나 혹은 수학에 B가 있다. 전사고는 못 쓰고 과학고는 쓸 수도 있는데 리스키하다. 그렇죠? 근데 내가 세화고 현대고를 간다. CD가 있어도 갈 수 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작년에 세화고 2명 떨어졌다. 현대고등학교 남자는 안 떨어졌다. 최근 6년간 1명 떨어졌다. 한 번 미달랐습니다. 한 번 1.0을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0.99 대 1. 그렇죠? 세화 여고도 미달난 적이 3번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네,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봐야 1.7 대 1입니다. 그렇죠? 외대부고는 3.3 대 1, 3 대 1, 2.8 대 1 왔다 갔다 하게 나오는 거죠.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은요? 한성가고 5.5 대 1, 세종가고 4.5 대 1 정도 나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머니? 그 A 안에서의 점수는 네, 안 나옵니다. 표준 편차도 안 나오고 원점수도 안 나와서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고 A만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내신이 되게 어려웠었어서 내가 B인데 잘 본 거예요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해에 A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고등학교는 같은 날 같은 학교에서 다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원중학교 아이들이 쭈르르 같은 챔버는 아니고 챔버가 4개 있으니까 이렇게 9시 3명이 9시 20, 40분 이렇게 한 명 있는데 4명이 다 같은 날 보니까 생기부가 다 비교되죠. 학교 경쟁률이 좀 중요해요. 네. 네, 어머니. 과학고랑 그냥 과중반을 비교했을 때 네. 똑같은 애가 이제 과학고 가서 바닥을 깔고 과중반에서 약간 아주 탑은 아니고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입시에 유리할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과학고를 가서 바닥을 칠 것 같으면 과중반을 가는 게 낫다라고 보통 설명드립니다. 왜냐면 과학고 커리큘럼이 이제 수학과학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과중반은 45%고 웃긴 건 과중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 이과형 학교들은 예를 들면 반포고 이과반 아이들도 과중반 아이들과 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중반 내의 아이들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을 다 하고 2과목도 다 하는 형태로 가지만 이과반 아이들은 3과목만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블링이 된 상태에서 내신 경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내신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학고등학교는 140명, 160명이니까 거기서 내신 성적이 만약에 치열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내신을 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역전 찬스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학교 조기 입학이랑 조기 졸업으로 2학년 아이들이 가면 3학년 때는 내신 성적을 막 산출해 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유리했던 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는 고3 과목, 수학으로 따지면 기하, 과학으로 따지면 물토, 화토, 생토, 지투는 내신 성적에서 5등급제 혹은 9등급제가 아닙니다. A, B, C였었습니다. A, B, C로만 보는 절대평가였는데 지금 우리 아이 때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 과목들도 내신 성적을 산출하니까 과거보다 고3 때 과학고를 가서 내신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올 거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과중반이 낫고요. 과중반에 갔었을 때 장점은 우리 아이가 내 곁에 있다. 단점은 우리 아이가 내 곁에 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우리 아이가 괜찮은 아이면 내 곁에 있는 게 낫습니다. 학원도 계속 보내고 선택해서 안 되면 진로를 좀 바꿔서 그쵸? 수능을 준비시키고 코디네이팅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면 되니까 과학고를 들어가면 걔가 깨우치지 않는 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나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과학고나 과중반을 생각해서 간 거잖아요. 수학과학을 잘하니까. 근데 얘가 바닥을 찍잖아요. 그 학교에서 보통 예를 들면 등급이 막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 나오면 애는 공부를 좀 놓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은 그래서 과학고를 가서 음악을 시작합니다. 음악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음악과 연애를 같이 하거나 가끔 미술도 합니다. 보통은 힙합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또 똑똑한 애들이 이제 유튜브 합니다. 대박 날 수도 있죠. 민민우라는 유명한 유튜버도 있거든요. 외대부고 오수 고려대 간 인생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고를 갈 게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붙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 저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등급 안쪽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가끔 어떤 과목 5등급 찍고 어떤 과목은 3위 1등급 나와서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과학고를 가면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의 평균치의 학교는 한 60% 이상의 아이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서성한 이 정도까지가 60%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소수의 아이들이 이제 중경외시나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과학고도 똑같이 내신인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평가 이런 데에서 더 잘 학교 가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학교 가점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입학사정관인데요. 입학사정관이라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면 바보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영재학교는 생기부가 영재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관련 법이 달라서 평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영재학교 생기부니까 그건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과학부 생기부는 어머니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 고2 때 커리큘럼이 끝났는데 그렇죠? AP 과목이 싹 다 깔려있는데 이걸 과학고 심지어 어느 과학고인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고교 블라인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어머님 아시는 뭐 천안 북일고 이런 학교들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수영 과목이 있는 학교가 하나고 말고 없거든요.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이제 입학사정관들도 하는 얘기고 저 같은 사람들도 하는 얘기였는데 표준 편차 가지고 학교의 그레이드를 평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표준 편차가 사라졌으니까 뭐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봐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프로그램적으로 다 압니다. 심지어 현대고등학교도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모고도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출신인 아이가 아주 비근한 예로 60% 안쪽에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는 수능 그러니까 5등급제로 따지면 이제 10%가 1등급, 그다음에 34%가 2등급, 그리고 66%가 3등급이거든요. 90%까지가 4등급이고 100%가 5등급이죠. 3등급 안쪽에 드는 아이들, 66% 안쪽에 드는 아이들이면 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으로 불리함이 막 너무 일반고처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 알아봐주기 때문에 아 소수였지, 너희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구나,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했네를 다 반영해줘서 과학고 아이들이 그래서 잘 갑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잘 가고 영재학교가 제일 잘 가고 영재학교는 120명 정원, 80명 정원인 학교들이 이제 보통 60% 정도, 50에서 60%가 서울대를 가거든요. 연고대까지 합치고 카이스트까지 합치면 거의 뭐 7, 80%에 가깝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영재고 설명회에서 했던 얘기였는데
어머님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서울과학고 출신이에요. 서울과학고가 서울영재학교거든요. 서울영재학교 전교 꼴찌는 어느 학교를 갈까요? 유튜브 제목입니다. 정답은 재수와요 서울대. 대구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거든요. 대구과학영재학교 전교 꼴찌는 재수와요 고대. 이렇게 비교한 쇼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이제 진학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영재학교가 3년 전부터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 설명회 갔을 때만 알거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아시는 거고, 보통 발표하는 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부터니까 외대부고 하나고가 좋다더라라고 아시는 건 그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 과중을 가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과중을 간다는 얘기는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과학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이과 아이들은 이제 원과목을 3개 정도만 선택하는데 과중은 4개 다 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부터 과학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 과학 선행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과중을 가는 게 맞고, 근데 서울고를 가고 싶은데 이과 서울고를 가고 싶다, 남자아이다, 그러면 이제 과중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죠. 왜냐면 서울고는 집 앞에 서울고가 있어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경쟁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3서울 전략이라고 하는데 과중에 서울 과중을 쓰고 서울 상문 쓰면 서울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좋고, 여자아이인데 과중을 가고 싶다, 그럼 반포고 과중이 탑입니다. 왜냐면 여자아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과반에 남자아이들이 많은데 과중반에는 여자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과중이 거기밖에 없어서 숭이여고 가는 것도 전략적으로도 괜찮은데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추천합니다. 용의 뿔이 되어보자, 막 이런 컨셉으로. 네, 또 혹시 있으신가요, 어머니? 그럼 그 광역자산 예를 들어 세화고나 아니면 과중고나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불리는 학교만 놓고 유불리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 따기 어렵거든요. 학생하고의 성향이 더 중요한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세화고등학교의 유리함이 조금은 저물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은 세화고등학교랑 반포고랑 비교하면 반포고보다 세화고등학교가 입시 실적이 훨씬 좋고 아웃풋도 훨씬 나으니까 세화고를 가야죠. 근데 그 세화고의 입시 실적이 대부분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고 정시였는데, 정시 전형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우리 기수에서도 세화고등학교가 계속 잘할까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반포고등학교는 이제 우리 원천중 어머님들이, 서일중 어머님들이 이제 경계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맨날 연애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맨날 짝지어서 돌아다니니까 뭐야, 근데 똑같아요. 신사중학교, 신동중학교 어머님들이 현대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점하고 똑같거든요. 가로수길 가면 다 애들이 현대고등학교입니다. 남녀공학이 그렇죠. 그런데 반포고등학교가 근데 절대 입시 결과가 안 좋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고가 원탑이었는데 지금 서울고보다 상문고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별로 계속 변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아이인데 우리 아이에 대한 성향을 생각하지 않고 두 학교만 단순하게 놓고 보는데 내가 지금 중3이나 중2다, 내가 과학이 많이 됐다, 수학과학을 잘한다 라고 하면 반포고 과중이랑 세화고 중에 저도 어머니처럼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세화고등학교가 조금 더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 분위기라는 게 남자애들끼리 모여있을 때, 내가 남자아이라면 남자애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 시너지 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부지런하면 확 올라가거든요. 반포고는 조금이라도 부지런한 게 아니고 많이 부지런해요. 많이 부지런한 여자애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아이만 놓고 내가 여자아이다, 그럼 세화여고랑 반포고 과중 중에 고민할 만하죠. 입시 결과는 반포고 과중이랑 비교해봤을 때 반포고랑 세화고 여고만 놓고 보면 세화여고가 아웃풋이 압도적이지 않거든요. 내신 경쟁은 겁나 치열하거든요. 이 학교도 치열합니다. 저는 그럼 반포고 과중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반포고 1번반 가면 되고, 여차에서 내가 이과반에서 못 버티겠다, 그럼 문과로는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코디네이팅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러면 문과 생각해서 반포고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자아이라고 하면. 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님께서 절대 하지 말으셨으면, 저희 어머님들이 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행동이 나의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쳤구나
이 학교가 아니고 저 학교를 갔었으면 그랬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를 가서 유리한 거 한 5%, 나머지 한 95%는 우리 아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 됐다고 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경원중학교 여자아이가 최근까지 압구정이나 청담고등학교 규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아이는 서문여고를 너무 희망했는데 서문여고가 될 거라 생각했는 전교에서 10명만 압구정고를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전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에 제가 아비꼬에서 만났는데, 압구정 아비꼬에서 만났는데 너무 해맑게 압구정고 너무 좋아요 선생님. 청담고 아이도 그렇거든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은 전략적으로 제가 제가 이제 압구정 파인만에서 7년 이상 근무하다가 영재고센터 원장으로 와서 지금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 이 동네에서만 10년 좀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그 압구정 중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현대고를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루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발상의 전화를 해서 청담고를 갔습니다. 청담고를 가서 내신 5, 1등급을 찍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갔죠. 동생은 영재학교 과학고를 안 쓰고 청담고를 가서 연대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도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루트든지 간에 정답만 있진 않고 유불리함도 다 있고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신 있게, 사실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되게 사소한 걸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짜 사소한 거. 역시 서문여고보단 세화고가 교복이 예쁘지 막 이런 거나, 우리 학교 급식이 맛있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거는 입학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데 그 부장님이 멋있어서 그 학교를 갈게요. 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외부생 계산으로는 설명회를 할 때 Q&A를 이렇게 길게 갖지 않은데 곳곳에 저희 재원생원이 계셔서 그냥 간담회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 없으신가요? 또 질문하십시오. 전화 주셔서 상담하는 사람도 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2, 중3 현재 친구들이 네. 고등학교 입학 선택하기 전에 이 바뀐 교육 과정에 결과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사고를 넣으려도 경쟁률이 자꾸 미달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반고랑 자사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입학 그렇죠. 사정관 제도가 자사고에 유리할 수도 있는. 입학 사정관 제도는 원래 자사고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사고에서 그런 걸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건 자사고의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갈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일반고보다 높다는 거지.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일반고에 흩어놓으면 일반고등학교에서도 1등급 찍으면 그 학교를 가기 더 쉽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님,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독하다, 어머님 정말로 엄친한데 내가 대학을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외대부고나 민사고를 가기보다 저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5, 1등급 찍고 그리고 생기부를 제가 만들 겁니다. 코디네이트 하면 되죠. 저희가 그거 하잖아요. 파이만 입시 컨설팅,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압구정 파이만 바로 앞에 제가 컨설팅 회사가 있거든요.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이 아이의 꿈은 1학년 때부터 확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디네이팅 하면 그거보다 좋은 커리큘럼이 어디가 있을까요? 학생부 교과로도 쓰고 학생부 종합으로도 쓰고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저 1.0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입결이 좋은 학교로 가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자사고인 거고, 자사고 내에서 우리 아이는 1.0을 생각하고 가지만 마음속에 1.0을 생각하고 가지만 그 누구도 1.0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게 안 될 거라는 게 현실화되니까. 단순하게 경원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3번 한 친구가 의대부고를 가면 전교 1등을 할까요? 50등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1등 할 수도 있고 50등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은 원래 서울대밖에 없었는데 연대 가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연대를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사고등학교에서 1등을 찍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0을 찍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두 가지 어려운 일 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0 만들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교육특구라 옆에서 서포팅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가능만 하다고 하면 일반고 가서 1.0 찍고, 그렇죠? 그리고 코디네이트 하는 게 대학 입시로는 제일 좋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갑방고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1.0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서울고 1.0이 뭐 엄마 친구 아니겠죠. 우리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자사고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자사고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3대1 정도. 전국 단위 자사고. 내에 조금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갈수록 30만, 20만 돼서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사고등학교가 지위가 불확실했을 때도 지위가 확실해진 지금도 경쟁률은 3대1 내외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등학교 입시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게 낫고 고민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까 특목고등학교를 갈까? 라고 이렇게 이 정도 고민하신다고 하면 전 특목고를 쓰라고 말합니다. 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중3은 아니잖아요. 중2도 있잖아요. 중2하고 중3 아이들의 특징은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외대부고를 갈 거야. 그럼 이 아이에게 생활여중 이 아이에게 서일중 이 아이에게 원천중 이 아이에게 우리가 내신을 공부해야 돼. 학원을 다녀야 돼. 선행을 공부해야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 적합하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그쵸? 넌 서울고 1등을 할 거야. 내신 성적이 지금 입시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1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엄마 실수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막 치열하게 A 100점 이게 아니고 88점 맞아도 고등학교 가면 잘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중2, 중3 어머님들께 특목고 입시를 달아봐라 라고 말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중3인데 여름학기를 끝내 갈 때쯤 10월달, 11월달쯤 외대부고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죠. 아 내가 외대부고를 가서 3등급 안쪽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아이는 내품을 떠나더라도 절대 음악과 연애를 안 할 것 같다. 그쵸? 괜찮다. 해볼만 하다. 하면 쓰는 거죠. 그 쓰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외대부고를 썼다, 하나고를 썼다라는 얘기는 내신이 갖춰졌다는 얘기고 중학교 때 바로미터로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해봤다는 얘기고 입시 경험도 해봤고 그 떨어진 걸 기회로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빡공 합격을 보여준다 내가 이러면서 개인정보를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에 외대부고를 준비했던 친구가 한 명 준비해서 한 명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여자아이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반포고 과정을 갔습니다. 반포고 고죠. 사실은 반포고 과중이 아니죠. 왜냐면 1학년 때 외대부고를 하나 썼다는 얘기는 이제 과중을 선택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중을 갈 거니까 일반반에서 이과 일반반에서 과중반으로 갈 수 있는데 과중반으로 배정받으면 이과 일반반으로 못 가거든요. 전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포고를 갔는데 이과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수학이 전교 1등 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자랑하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희가 칭찬만 할까요? 아니 못 본 과목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범법파이만 고등부 있나요? 가끔 놀러 옵니다. 계속. 그렇게 언니 그냥 시키는 대로 얻는 게 생깁니다. 합격하면 합격한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래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가서 가자 하면 됩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입시를 꼭 학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제가 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인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이동현 원장이고요. 이동현이라고 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그냥 그 톡방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립니다. 전화 드릴 거고 톡 드릴 거고요. 외부생 어머님들은 지금 드린 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사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설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레벨 테스트지 지금 컬러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름 적어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고 레벨 테스트 신청해 주셔서 봐주시면 저희가 맞는 과정도 추천해드리고 사실 저희 학원에서 이번 과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쯤에 또다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7월 7일날 개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이랑 7월 초에 애들이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있단 말이죠. 중2, 중3이면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레벨 테스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면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왜일까요? 과정을 막 끝냈으니까.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내신 대비를 하고 나서 7월달 초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소폭 혹은 대폭 떨어집니다. 왜냐면 까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서 테스트 일정을 한번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 테스트지는 종이 책상에 놔둬주시면 제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